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문제 유형마다 이제 자세하게 풀이 방법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 지금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요런 내용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체크법에서 그러니까 빨리 보려면 사회자죠. 정과장, 사회자 김교수, 사회자 정계장, 이렇게 사회자 주택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테마로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나누면 읽기가 편하죠. 이게 가독성을 높아진다고 그래요. 독해의 가능성이 빨라진다고. 그러면 사회자 이렇게 되고 사회자 이렇게 되는데 먼저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요 사회자를 먼저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사회자의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지역 관광산업. 요거는 뭘까요? 김 교수 의견. 그다음에 사회자 이건 뭘까요? 추진할 만한 것. 정과장이. 추진할 만한. 그럼 이거는 정과장은 그 관공서겠구나. 이건 교수겠구나.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제일 앞진 방청객. 이렇게 사람들을 4개로 나눠서 했구나. 그럼 방청객 입장에 맞는 내용 하나. 추진하는 관공서에 맞는 하나. 그 다음에 김 교수에 맞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정과장의 거. 그럼 정과장이 2번 나왔죠? 그러면 이 위하고 아래의 비교.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를 요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편리할 것 같고, 내용도 정과장은 동그라미를 쳤으면 김 교수는 세모를 치고 방청객은 네모를 치면 4개가 구분이 딱 돼요. 문제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전체 흐름으로 이 4명만 딱 하면 요것들이 딱딱딱딱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할 테고 김 교수는 이 사람은 해결책 같은 거를 얘기할 거고, 그지?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말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로 공부하면 잘 되는 거고, 결국은 이거를 먼저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나뉘는구나. 그러면 정과점 찾아가고 김교수 찾아가고 호택주의 찾아가고 이렇게 그 문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요 토론, 토의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의는 의논이니까 해결 과정이고 토론은 찬반이니까 동그라미 세모로 글을 묶어야겠다. 토의는 의논이니까 흐름을 묶어야겠다. 이렇게 요 단어만 봐도 문제를 왜 이걸 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틀렸대요. 그런데 정과장 고택주인 개방, 그러면 요건 고택 개방, 이렇게 핵심을 개방에 대해서 개방하자 말자. 그러면 정과장은 당연히 관광정을 하려면 개방해야 되고 고택주인은 이런 건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힘드니까 보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장, 참여자 2명이겠죠. 당연히 제안하고 대안 제시하고 요구하고 수용에 필요한 조건 제시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2명의 입장만 딱 되면 이 전체까지가 부드럽게 다 되네요. 그러면 2명 제시된 대안과 재구성 그래서 합의해라. 그럼 고택주인 입장하고 정과장 입장이 2개가 나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야 이렇게 정과장은 이쪽과 관련, 요거는 여기와 관련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그러니까 고택주인 이렇게 척해있는 요 단어들이 고택주인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일단 봤을 때 훼손방지 당연하죠. 자기 거니까 사생활 침해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 고택 개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공감. 이거 그러면 개방하라는 얘기네요. 이건 최소화라고 써면서 반대로 한 거네요. 해석 맞으니까 관리직원 하면서 반대로 하는 거네요. 대안처럼. 그러면 여기서도 이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의 짝이 있어야 되죠. 이야기 자체는. 근데 여기에는 이 고택 개방을 전제로 제시한 방안을 가능성 검토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고택 개방 방법을 정과장을 재원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고택. 자, 이것만 보고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럼 여기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게 요 앞뒤로 2개가. 그러면 여기서
고택 개방하고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게 관광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상호 검토를 해서 합의까지 가야 되죠. 합의. 거의 끝단락에서. 그 쭈루룩 봤는데 본인은 몇 번을 풀었냐면 이걸 풀었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그 정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 고택 주인에게 유리한. 그러면 여기 보면 도움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막 지역 경제에 살리는데 그 공감했네. 그러면 고택이 생활공간 이거 사생활이네. 조상유산 사생활 침해 나왔네. 건물 훼손 여기 앞에 나왔네. 그지? 이러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네. 그지? 맞지?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전과정의 제한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당연히 이 사람은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일상적으로는 많은데 어떤 게 문제가 된다고 했어? 여기 보면 유리한 조건으로 고택 개방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을 재구성해서 서로 수용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만들어서 재구성해서 합의했다는 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구 단어도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고택주인에게 고택개방의 지역경제 방안이라는데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근데 여기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하신 방안이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벌써 요구 안 해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보면 상대방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다. 내가 그럼 이거 왜 썼을까? 상대방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건데 기본 입장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답에 썼을 때 요거하고 요거는 달라요. 이렇게 여기는 답장에 나왔다는 거지, 그지? 응? 근데 결국은 이걸 안 보더라도 읽어봤을 때, 이걸 끌었을 때, 문장이, 한 문장,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되지. 말씀하시는데, 살리는데 도움될 것 같은데요. 가 문장이고. 고택의 생활공간 조성 유언이기 때문에 침해 훼손이 검정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두 개의 문제점. 근데 여기서 봐봐. 개방하고 묶어서 방안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자, 그래서 거주인과 고택 개방에는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그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고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방청객 중에서 한 명이잖아. 저처럼이니까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기업경제 살리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협의를 하겠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추지? 결국은 다 빼주고 여기 아니라는 걸 알면 이걸 찾아갈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면 다시 요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대안이나 설명. 짝을 지어야지, 그치? 그러면 봐봐. 고택주인에게 고택개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데 공감해줄 것을 요구하면 대안으로 공감해달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든지, 그치? 공감 안 하면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아니라면 이렇게. 자, 훼손 방지가 안 된다면 관리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훼손 방지를 위해서 관리 지원 이렇게.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고택 개방을 전제로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 그치? 방안의 실현 가능성. 이거는 뭐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실현.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연결이 되지 않냐는 거지. 유리한 방법으로 실현.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세 개를 연결하면, 방지, 사생활 방지, 최소 방지. 방지, 공감을 요구. 지역강사. 그러면은, 방지를 하니까 공감해라.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는 뭐라고?
고택 주인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지역을 위한 것이니까 넓이가 다르네. 주어에서 고택 주인에게 지역 경제, 이건 고택 주인만, 이건 지역 경제 범위가. 그지? 이거는 뭐라고? 실현하고 방법을 제시를 하면 이 방법으로 짝을 대니까. 자, 고택 주인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훼손 방지와 사생활 침해, 이게 예방, 이 두 가지가 있지. 그럼 요거 하나만 딸랑 벗어난지. 자, 그러면 이걸 맞추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선택지를 연결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선택지를 연결해도, 지금 이것처럼, 자, 고택 개방을 하는데 유효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훼손 방지에서 관리 지원해준대. 유리하네. 사생활 침해 최소화해준다. 유리하네. 그치? 근데 이 고택 주인이 고택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감을 해달래. 그건 또 다른 문제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가 다 되는데, 이건 바짝바짝 붙어 있는데, 이건 나중 거지. 처음 시작할 때든지. 그리고 봐봐. 지역 활성화가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공감 안 하더라도, 나만 이익일 수 있지. 고택 주인만.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 범주가 조금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선택지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에게. 이거 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맞지? 그러면 고택 주인에게 이게 이익인가? 고택 주인에게 이익인가? 고택 주인에게 이게 이익인가? 좀 애매할 수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정 과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고택 주인이. 고택 주인이 검토한다. 고택 주인이 요구한다. 이건 돼. 그런데 여기서 정 과장이 요구할 수 있냐고. 내 고택 주인이 나한테 요구할 수 있냐고. 내 집도 개방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냐고. 내가 옛날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하고 정 과장이 요구해. 관리 지원하니까 이거 너무 더럽게 하지 마세요. 그럼 네가 관리해서 청소해, 그런 거. 그러니까 고택 주인에게 관공서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 자꾸 사항 귀찮아지면 안 해버린다는 거야. 그것도 그래. 그럼 이거 전체 주제는 뭐야? 전체 주제. 이거 전체 주제는 뭐야? 지역 건강 활성화하려고. 그거 하려고 뭐 한다고? 고택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고택 주인에게 요구한다 라고 하면 이상하다는 거. 근데 여기 고택 주인이 여기서 이미 경제 살리는데 도움될 거라고 하고 벌써 자기도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답지는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정답이야. 당연히 먼저 동감을 했기 때문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맞는데 지금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접근법을 배워야 이거를 접근을 하는데 이 선택지를 연결해도 됐잖아, 답이. 그 다음에 이 주체로 이 정과장의 위치, 이 공무원하고 고택 주인, 개인 재산 있는 사람하고의 입장에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역강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택 개방해 주십시오. 그럼 하겠냐고. 그러니까 전체 주제에 맞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 그 입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토이지. 그 입장은 생각 못하고 글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토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체의 입장. 이 주체의 입장을 파악하는 거라는 거지. 두 번째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의를 하니까 이게 순서잖아, 흐름, 과정. 토의도 흐름 과정이니까 선우가 언제는 이 공감 요구는 벌써 해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결론 대책자 찾는 거잖아. 토의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뭐에 대해서 낸 거야? 토의에 대해서 낸 거고, 토의가 뭔가. 이 문제도 뭐 낸 거야? 토의에 대해서 낸 거고, 이 문제도 뭐야? 토의의 흐름에 대해서 낸 거고. 그러니까 토의의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냈다고.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아지려면 그 문제와 그 개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토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일단. 그러면 토의는 뭐라고?
토론하고 다르게 토론은 또 논쟁이니까 찬반이 있는 건데 이거는 흘러가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지. 우선순위 거꾸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그걸 개념으로 이 토의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 나왔고, 맞지?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 원인 발생, 방안 제시, 장단점 비교, 뭐 해결, 뭐 이렇게, 그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얘기 나왔고, 문제 해결 방안이나 현황, 현재 상황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지. 현황이 원인, 그치? 결과, 적용,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나와서 토의라는 기본 이론도, 아, 이게 관련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본인이 이 토의에 대해서 틀린 문제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전체 주제에서 주어인 기본기, 이 주어의 입장을 생각을 못했다. 두 번째, 토의의 과정 속에서 흐름에서 이 논의는 언제 해야 되는지, 예, 흐름의 선호를 생각을 못했다. 자, 그러면 요 주어의 입장과 흐름을 둘 다 못한 이유는 뭐냐? 선택지 비교가 부족했다. 라는 결론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틀린 이유, 그럼 틀린 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첫 번째는 항상 문제를 이렇게 토의가 나오면 흐름을 봐라. 그지? 그 다음에 이 국어에서 기본적인 판단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생각해. 주어가 뭐고, 그래서 목적어가 뭔데, 그래서 서술어가 뭔데, 이렇게. 판단의 기본이야, 다. 문법 문제를 풀던, 뭐를 풀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택지에서 그러면 이 주어끼리 비교하고, 목적어끼리 비교하고, 서술어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비교를 하다 보면, 이 범위가 하나 도드려서 나오는,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게. 그지? 이거는 그 당사자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역 얘기를 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네 문제, 이 푸는 문제집을 다 본 결과 이거 맞나 틀리다, 이거 맞나 틀리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5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거를 맞나 틀리나 해서 이건 맞든 틀리나 상관이 없고 이걸 비교했을 때 다 맞는데 이게 엉뚱한 얘기, 범위가 달라서 이 4개는 갖고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맞는 거거든. 이 문제 자체가, 문장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4개는 내일 거 얘기하는데 이건 오늘 거 얘기한다거나, 이거는 뭐라고 쓰는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읽는 거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이 범위가 다르다는 거지. 범위 범주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운 건 첫 번째, 이론과 관련이 있다. 그지? 두 번째, 이렇게 틀려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죠? 세 번째, 가장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선택지 비교다. 네가 지금 힘든 거는. 그치? 네 번째, 확실히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 했을 때 지금 이거 틀린 문제는 주어에 대한 위치를 주제랑 연결시키기에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해되세요? 여러 각도로 봐주는 거야. 한 문제지만. 지금 이거 한 문제로 여러 문제 푸는 방법으로 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마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가독서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핵심 단어만 골라놓으면 나중에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단락마다 끊어. 그죠? 단락마다 덩어리를 나누고, 핵심을 골라라. 뭐, 이렇게. 가독성이 이게 훨씬 좋으니까. 됐죠? 네.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보기, 기역, 미음 이렇게 되는데 보기에 기역, 미음, 기역, 미음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시문을 보기에다 끌어들이는 문제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끊어줘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높임법이 있는데 그 높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 그러면 주체, 상대, 객체 이것만 알면 이걸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바로 나가도 되죠. 근데 이제 완결된 문장으로 만들어야겠죠? 그것만 연습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주체는 뭐래요? 주니까 주어지요? 그죠? 객체는 뭐예요? 객체니까 목적어죠? 상대는 뭐예요? 듣는 상대죠? 듣고 있는. 할머니 나가신데, 어머니 나갑니다. 할아버지한테는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더 높으니까.
어머니 나가십니다. 그럼 이상하지? 에? 듣는 상대에 따라서 맞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듣는 상대, 객체는 이게 주어, 이게 목적어, 이거 서술어니까 이거는 주체, 객체의 관계를 요 조사로도 표현하지만 요 서술어도, 그지? 아니면 밥을 진지라도 이렇게 목적어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높임, 주체, 상대, 객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럼 누가? 저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오는구나. 그지? 오신다가 아니라 온다지. 는구나, 구나. 이제 오는구나. 너 이제 오니? 그지? 누나밖에 없어. 이렇게. 아버지 안 계시다. 안 있다. 있다. 계시다. 그치? 자, 아버지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깨지? 전화 드리고지? 전화하다가 아니고, 얼른 나가자. 그럼 나가는 건 얘지? 자, 무슨 일인데, 나가는 일, 그치?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모시고가 아니라, 식당으로 오라 하셨어. 이상한, 오시다, 오라셨어. 오라고 하셨어. 말하신 분이, 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다, 그지?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지? 드시다, 할머니는 드시는데, 그지? 우리는 먹으러고, 그지? 가자고 그러시더라.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하고 말하시더라, 아버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국어는 내가 뭐라 그랬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준다고 했지? 그럼 제일 처음에 뭐 찾아야 될 것 같아? 주어 찾아. 주어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서술어 찾아. 나는 먹었다. 무엇을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아니라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목적어를 찾으면 영어처럼 편해져. 독해가. 자, 그러면 주어 찾아. 아버지께서의 서술어는 뭐야? 뭘 하셨어? 이렇게 짝으로 되면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어. 너의 주어는 식당으로는 가르쳐도 되지. 너를 누가 데리고? 너를 내가 데리고 하냐? 그렇게 생략된 게 너를, 이건 를이야, 를. 이건 목적어야. 그치? 데리고 오는 사람은 누구야? 나야. 그러면 내가 데리고, 그럼 이건 주어. 누나가 데리고. 할머니 모시고, 누가 모셔와? 우리가 모시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하면 이게 단순해져. 간단해지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보고 읽으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서술어를 보고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고, 주어를 보고 뭘 찾아야 돼? 서술어를 찾고, 그지? 근데 거기에 서술어가 필요하면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 이렇게 끊어주지, 읽을 때. 이걸 주어부 서술어라고, 술부라 그러지? 그러면서 이 목적을 보고, 예를 들어서 주어, 주격, 보호 하면, 그치? 이거랑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요거 주부, 술부를 끊는 거랑 똑같아. 주부하고 술부인데 술부의 목적어가 소속되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를 찾는 거야. 그래야 해석이 편한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 네가 뭐라 그러냐? 는구나. 자, 동생을 높였는지 아버지를 높였는지 이거 다 연결해놨지, 체크해서. 그러면 풀 수 있었지. 그런데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이게 주체요, 객체요, 뭐요. 자, 이럴 때 이 깨서 못이다 이거를 하면 이건 주어하고 묶여진 거지. 아버지께서 못하고 이건 디귿은 서술어에 있겠지.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 서술어만 묶이면 이거를 다 이거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지. 그런데 네가 깨 사용하여 주체에는 아버지를 높인다. 디귿 볼까? 디귿. 자, 아버지께 깨 나오네, 그지? 아버지께 누가 전화드려? 우리가. 그럼 우리가 드린다. 그지? 우리가 전화드린다.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에게 전화드린다. 그럼 사람에게도 목적어지? 주어, 동사, 사람, 누가, 준다, 에게, 아이오.
비오 물건을. 그러면 에게는 간접 목적어지 영어에서는. 그치? 이게 직접 목적어고 선물을. 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에게가 아니라 을들만 붙여야 목적어가 되지? 그래서 이걸 필수부사어라고 그래. 그치? 필수부사어도 알아야 되고 갈 수 없다. 이게 불완전 명사거든. 네? 이렇게 요 관형사가 꼭 꾸며주지. 이거를 필수 관형사라고 나와 작년에. 그것도 알고 있으라고. 이거 한 번이니까 두 번 나왔어. 필수부사 말고 필수 관형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필수자 붙은 게 별로 없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문제를 봤더니, 자, 깨를 사용해 주체인 아버지를, 그럼 주체인지 객체인지, 자,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만 구분하면 되지. 주어 동사를 묶어놓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다. 누가 이렇게 데려왔다. 그럼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목적어인지, 그럼 주체 객체가 구분이 되지. 그럼 이 문장이 안 드러났으면 다 상대지. 이해됐어요? 자, 주체는 주어에 관련된 거고, 그지? 깨서 이런 것만 높이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객체는 뭐라고? 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인 서술어에 나오지, 무엇이다, 뭐 하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주체는 주어에 있는 조사를 보면 안다고 높이는데, 네. 이 객체는 이 목적어를 밥을 드신다, 이렇게 되니까 서술에 나온다고 목적어를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듣는 상대는 목적어에도 나오고 서술에도 나오지, 진지를 드신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이해됐어요? 네. 목적어 서술에 나온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 목적어에서 이 두 개의 관계만 엮어놓으면 전체 문장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원결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었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교훈.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주어. 그 다음에 뭐 판단한다고? 서술어. 주어 다음에는 항상 뭐라고?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나 필수부사어나 뭐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맞출 수 있죠? 방법? 네. 자, 3번. 자, 이런 유형을 네가 틀린 유형을 몇 개 만들어서 몇 개나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네가 이거 푸는 방법 알아갖고 완벽하게 맞히면 천재지. 네?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0점짜리가 93점에서 95점 올라가는데, 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 애들이. 보통 애들이.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면 진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애도 있고 안 따라서 하는 애도 있는데, 어떤 애가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에 98점 맞았거든, 고3이. 응?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체크하는 데는 그대로 체크했어. 찾아는 데는 그대로 찾았고. 자, 어쨌든 요것도 보십시다. 사전 활용하기 테마. 요렇게 이렇게 따옴표, 문제의 따옴표 있는 건 뭐라고 한다고? 문제 안에 따옴표 있는 거를 주제요, 주제. 그 다음에 이 선택지 안에 따옴표 있는 거지, 이렇게 바라다. 이 선택지 안에 따옴표 있는 것은 제시문에 나오는 거야. 선택지 안에 따옴표의 차이가 그거야. 그 다음에 이 제시문 안에 따옴표는 간접인용이고, 이렇게 딱 세 개가 나와. 따옴표는 간접인용. 근데 제일 효용성이 있는 거는 직접인용. 직접인용. 따옴표 있으니까 라고 하면 간접인용이고. 근데 제일 효용성 있는 건 이거야. 주제 써주는 거, 문제에서. 생각보다 애들이 활용 못하는 거. 자, 두 번째, 이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지에 체언이 써 있으면 용언이 답이고, 용언이 써 있으면 치언이 답이에요. 왜? 국어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달 쓰면 요거나 요거 답이고, 여기 줄 쳤으면 요거나 요거의 답이고. 이해됐어요? 자, 선택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택지에 봐라, 종이가 누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안 읽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아는 거는 이제 표시 잘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부터 읽지 않고 이거 읽는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쭉 읽어봐야 맞는 말 그냥 써 있잖아. 뭐 이거 다 맞추면 또 읽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단지 이렇게 해서 바라다, 을 바라다, 바래다, 그지? 아, 색이 바래다, 이렇게. 을 바라니, 을 바라다, 을 바라다, 색이 바래다. 이게 두 개만 구분하고 가겠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 예제가. 그러면 이렇게 예제가 두 문장에 예시가 돼 있으면 다 이어가 봤죠. 문맥상으로. 바라다가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을 써있는 게 주어하고, 뭐가? 목적하고 필요하다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몇 형식 동사냐는 거야. 영어로 치면.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해서 몇 자릿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 이론 나온 거보다 이거는 다이어하고 동의어 나온 거보다 이건 몇 자릿수 나오는 거구나. 그치? 여기까지가 됐을 때 완전히 아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알고 푸는 애들도 적지. 공부 퍼펙트하게 해야 되니까. 선생 수준에 다 보여도 바라에 하면 너는 성공을 바래. 성공을 바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보자. 바래. 그럼 모르겠다. 그럼 세모 치는 건데 니 거의 풀이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동그라미 세모뿐만 아니라 이거는 빨리 판단하고 다음번에 쭉 끝까지 읽고 판단하자는 거. 판단류의 세모. 한번 읽고 중요한 거 모르고 세모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세모가 없어. 그냥 다 맞든 데 틀리지.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고 그럼 시간 많이 걸린다는. 그러니까 1, 2, 3, 4, 5 했을 때 이거 맞겠고 또 틀리겠고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맞겠고 또 모르겠는데 이거 맞겠고 그럼 이 두 개를 다시 판단해서 이거 틀렸다고 하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쓰는 거거든. 왜? 그래야 선택지가 5개가 비교가 되잖아. 근데 한 방에 해버린다고 다. 첫음절은 장음으로 된다. 그럼 장음은 이렇게 땡땡 이렇게 찍어준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땡땡 있네 이렇게. 그럼 사전에 있는 것들에 요거 1, 2번 요거 사전에 있는 기호들에 대한 익숙하게 사전 활용했을 때 기호를 익숙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낸 거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풀지 얘들이. 그래서 틀린 문제는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여기에서 이제 다 냈는데 낼 게 없지. 다 냈잖아. 이것도 냈고, 이것도 냈고, 이것도 냈고, 뭐 안 냈어? 요거 안 냈지, 요거. 동사. 그치? 또 하나는 뭐라고? 이게 기억, 니은, 이거. 이걸 일로 가고, 이걸 일로 가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라고? 바래니, 이게 바라니, 이건 바라, 이건 라라고, 이건 뭐라고? 레고, 그치? 라라. 그러면 농이가 저렇게 바래. 내면 밑에 있어야 되지. 종이가 이렇게 바래. 그러면 색이 바라다. 그럼 습기가 색이 바라다. 그럼 맞잖아. 바래나. 왜 틀려? 응? 기억이요. 니은하고 기억차, 기억하고 니은이라는 거지. 그런데 종이가 주어지. 종이가 어떻게 바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벼시나 습기를 받아. 이건 없어도 되지. 종이가 색이 변하다. 종이가 색이, 그지? 누렇게 변하다. 바래다. 그럼 똑같지? 근데 이거는 희게 변하게 하다는 거지. 근데 뭐라고, 이거는? 약물을 써서? 이거는 생략된데, 여기는 뭐라고? 이불을 볕에 바라다. 그지? 종이가 누렇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고, 이거는 강제로 하고? 그 차이야? 어떤 차이로 들어와? 응? 근데 얘도 볕에 쬐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고? 흰 거랑 누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는 희게 변하게 하고 이건 누렇게 한 거고. 여긴 누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렇게니까 이 희다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그치? 이게 간단하게 A를 B로 하다, B를 L로 하다 이 차이야. 자, 색이 없는 거를 색이 생기게 하다. 그치?
그치? 이거는 뭐라고? 색이 있는 거를 색이 없어지게 하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A에서 B, B에서 C. 그러면 색이 없는 거, 색이 없었는데 색이 있게 하자. 그럼 오른 세월의 때. 때가 있는 것을 희게 만들다. 그러면 뭐라고? 화학 물질을 쓰는 뭔가를 해야지. 그치? 강렬하게, 갑자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간단한, A에서 A가 B 상태로 되게 하자, B가 A 상태로 되게 하자는 같은 변화되는데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A를 B로, B를 A로. 그럼 주체의 문제라는 거지. 주체의 방향성.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주체의 방향성.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가 색깔이 바라다.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럼 색이는 이거잖아. 이거를 구체적으로 쓴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같다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게 확인했어야 되는 거지. 확신을 가질 때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 목적까지 다 똑같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 풀었는데, 이렇게 뭐 가로치는 것도 좋고, 근데 이렇게 보면, 흔히 하면 일반적인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쭉 넘어가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역삼각형 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컨대, 예를 들었어. 그러나,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요만큼이 주제와 관련된 가장. 그러니까 초점을 줬을 때, 여기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컨대 이런데, 그러나 이게 더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걸 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개체, 여기에서, 본질과 반본질이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반면에를 치는 거예요. 역삼각형을 왜 치냐면, A 문장으로 넘어지면 A 문장과 관련되고, B 문장으로 넘어지면 B 문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역삼각형 치고, 긍정, 부정하고, 이 접속사하고는 구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삼각형 쳐요. 접속사는. 그 다음에 본질적인 존재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의 본질적 과정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결론. 그래서 결론이 여기네요. 이쪽도 부분. 그러면, 요거하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하고,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건 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떤 갈래든, 이 갈래에 주제를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지, 주제를 숨겨놓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노하우를 누적시켜야 된다는 거지. 특히 이거 영어 지문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한 단락 같지만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4단락이나 3단락으로 나뉘어요. 접속사도 여기 앞 단락에 있고 보통 표지어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일반적인 예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 영어를 압축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이 종류들이 한 2, 30가지밖에 안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주제를 빨리 찾으래 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문맥상 기역-니은의 전제관계라고 했어요. 기역과 니은. 그럼 칼이죠, 칼.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자, 그럼 가위는 원래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주어 A는 S는 뭐뭐 하는 땡땡. 주어부 끝, 그치? P다. 이렇게 써요. 그랬을 때 요게 이거를 설명해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면 P가 커요. S가 작고. 그러면 이 S만하게 요거를 이 P를 줄이려면 생각하는으로 수식해서 제한시켜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S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죠? 이 Q가 크죠? P나니까 맞으니까 필요 조건으로 P는 화살이 많아야 되니까 이게 충분 조건이 되죠, 이렇게. 충분 조건이 여기에 P가 이렇게 들어가고 Q가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형식 논리상도 똑같은데, 기억-니은을 보시면, 자, 여기는 왜 이걸 찍었는지 안 써놨는데, 여기 헤엄칠 수 있는, 헤엄칠 수 없는, 이게 두 개만 나눴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니은과 관련된 거 찾아야죠. 그럼 기억-니은을 여기에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놓지 말고,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체크해놔야 나중에 빨라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자 이거를 쭉 나눠주면 이번에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제 정의래.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모두 사람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적 사람은 끊었죠?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꾸며서 동물이다. 그러면 요 꾸며주는 거. 이게 맞더라도, 그죠? 이게 맞더라도 모두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이게 맞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자르면 P는 Q이다인데 이거 하는 이거라고. 근데 이게 맞더라도 모두 P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자를 수는 있더라도 모두 가위는 아닌 것만 하면 되네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이걸 보고 구조를 잡아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미나 벌은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부하고 뭐라고요? 술부로 나눴었죠? 근데 술부를 뭐뭐하는 그죠? 뭐 이렇게 꾸며졌을 때 이게 맞더라도 모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조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했죠? 이거랑 유사한 거를 찾으려고. 자, 헤엄을 칠 수 있더라도 그럼 끝났네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문맥상의 관계는 구조까지 같아야 돼요. 거의. 네. 그러면 이 문제 왜 나나 알겠죠? 해설에는 이렇게까지는 못 써 있을걸. 그냥 설명은 나오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된 구조까지 다 설명하려면 막 그려주고 도표화시키고 막 그래야 하거든. 그럼 됐죠? 자, 다음 거. 이런 게 나왔을 때 빨리 풀려면 요거의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쉽지 않은 건 뭐냐면 타원이 여기서 초점 여기 두 개거든요. 초점 사이에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초점 가운데. 근데 이 타원을 안 배웠잖아. 타원이 초점이 두 개인 거. 맞아?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이것도 잘 풀고 이것도 잘 풀고 이것도 잘 풀었네. 시계 뭐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할부, 분해 뭐 이렇게. 요거는 지적하니까 지적하는 건 지시지. 그러면 적당한 거를 지시하는 거지. 이렇게 비슷하게 단어를 바꿀 수 있어도 그치? 적절한 것. 동그라미 세모 틀리면 뭐 확 바뀌지 인생이. 자,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다 써있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 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타원의 원의 조합은 광정주변. 요 단어. 그럼 요 단어는 자, 뭐 어떤 단어를 뽑아야 될까요? 조합? 그죠? 조합? 주변 위상?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단어를 찾고 조합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찾으면 되네. 이거는 되게 맞겠지. 미켈란젤로는 신성한 놀이 롬플러스 광장에. 여기 광장이겠네, 그제? 여기 두 개의 초점인 타원 여기 있네. 그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네. 확산성 맞네. 그 그림 자체만 보고 이 그림만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 기마상, 기하학적 무늬의 비대칭성.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기하학적 무늬, 그지? 요 그림 물어보는 거잖아. 네. 광장주님에 넣은 별 장식은 그곳의 우주의 상징인지 뭔지 찾아야 되네, 그지? 네. 근데 기마상을 놨는데 이게 우주의 상징의 기마상. 기마상에 서 있는 거, 별 장식. 요거네. 맞지? 그러면 이거 쭈르륵 해서 이거 자체 그림을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원이구나, 타원이구나,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별처럼 돼 있구나, 요 가운데에 뭔가가 있구나, 그지? 이 주변에는 건물들이 있구나. 이걸 본 다음에 이걸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읽지 말고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나 표가 있으면 전부 다 뭐 하고 천천히 체크를 한 다음에 읽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는 거지. 그냥 읽는 것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필요한 단어들. 그쵸? 이거는 뭘 찾아?
우주 중심 아니면 별 장식. 그지? 이거는 비대칭성. 이거는 확산성. 이런 것처럼 핵심 단어를 찾고 나머지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요. 이 핵심 단어가 있는 근처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야. 이해한 내용.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제를 알고 있느냐, 이거의 전체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게 가치가 더 높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 이렇게 미칼란전도가 황제의 기마상을 놨는데, 그지? 조용미를 했어. 광장은 타영원행이야. 그래서 광장은 원의 의미가 있어. 공간구역. 이렇게 광장을 해석하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우주의 성심에 서 있다. 그럼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전체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요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걸 다 끌어서 설명한 거잖아. 그지? 그 외에 여기에 조금씩 틀린 게 생기겠지. 그러면 조합과 위상, 조합 찾아야 되지. 귀반상. 아까 보면 찾아놓은 거에서 조합, 그지? 정답. 여기 이렇게 있네. 선들, 기반상, 뻗은 선들, 별, 그지? 그러면 여기 원과 타원과 원의 조합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타원형. 이거 타원형이지, 그지? 배꼽, 인체. 세계의 중심, 인체, 배꼽, 그지? 세계의 중심. 타원과 원의 조합이라고 나와? 타원은 쭈쭈쭈 사라지게서 하나의 중심을 하는 원형 공간처럼 변모시킨다. 이렇게 조합되는 거 맞네, 그지? 체는, 그지? 근데 이거 뭐라고? 주변의 위상이지. 그래서 타원의 광장이 집중석을 가진 공으로 전환되고, 이게 집중석, 그러니까 이 주변의 위상이 아니라 중과 가운데가 집중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확산성이 있잖아. 확산성은 요 줄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타원은 집중성이라 되는데 주변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틀린 거지. 됐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틀린 걸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 보기 같은 거는 이렇게 끊어서 이런 것도 뭐뭐와 달리 하나 이렇게 다 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 그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끊거든? 기억 확인하자. 확인하자. 기억과 과 뭐든지 확인하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보고, 이게 눈에 보기 풀게 풀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 전부 다. 그런데 이렇게 쳐주지만, 있으면, 그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끊고, 이것은 위에 거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요 그림을 봤으면 두 번째는 요거 보기를 봐야 돼. 왜? 사실만 다 정확하게 요약 정리해놨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맞은 거를 해줄 때는 잔소리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 틀린 거는 애들이 초집중하는데, 네. 맞은 걸 하면 뭐 이렇게 맞으나 저렇게 맞으나 그래서. 결국은 틀린 샘플이 나오면 정리해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정리하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선택지 비교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끊어놓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왜 알짜리 없이 동그라미 세모만 있냐는 거지. 동그라미 X만 있는 거지. 세모도 두고 빠르게 보고 해야 되지 않냐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아닌 건데 맞는 거 하고 맞는 건데 아닌 거 틀리는 거 보니까 아직 문제 푸는 게 실수가 없는 연습은 하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째, 뭐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틀린 문제의 이론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치? 관련 이론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이론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틀리는 게 그렇게 단단해지면 다른 것도 그렇게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